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힘들 때 먹는 음식, 먹으면 누군가가 생각나는 음식 뭐 이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제 소울푸드는 소고기 묵국, 육개장, 국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뜨끈뜨끈하게 먹으면은 숙취가 싹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국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파스타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박세원 기자가 음식 관련한 책을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완전체가 됐죠. 저희가 저번에 예고한 대로 4명 직독잡설 완전체가 된 첫 에피소드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유튜브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직독잡설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남궁민 기자, 한겨레 김민재 기자, 그리고 SBS 박세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완전체. 저희가 저번에 예고를 해드렸죠. 남궁민 씨랑 같이 했을 때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부터 4명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개무량하네요.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로 방송을 제대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으로 3명이랑 할 때 또 다르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채울 걱정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3명이면은 약간 한 명만 좀 비어도 약간 그러니까 너무 티키타카 둘이만 티키타카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오늘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박세원 기자랑은 이제 셋이 이렇게 했었는데 김민재 기자까지 다시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네, 추울 때 했다가 더울 때 다시 왔어요. 네. 어때요? 일단 너무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완전체로 처음 시작하는 날 와서 뭔가 저도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새로 시작해보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긴장할 것까지야. 저희가 왜냐면 막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두서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남궁민 그 전까지는 남궁민 혼자 떠드는 맞아요. 이게 방송이었거든요. 믿고 있습니다. 네. 불량 편중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제가 말한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말하는 욕심 실제로 많고 제가 말하는 욕심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성향이 MBTI가 저는 INFJ고 남궁민은 ENTP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향이 완전 너무 외향적이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듣는 게 편하거든요. 저도 I라 듣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듣는 게 편한데 그래?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오늘도 듣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다. 근데 좀 이게 다양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좀 처음에는 다 같은 회사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방송이었는데 이제 다 회사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좀 재밌어요. 직독잡설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 드니까 좋네요. 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남궁민 기자의 거취 관련해서 거치러 드디어 이게 거치러 간 게 너무 웃긴데 네. 제가 얼마 전이죠. 이제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기자를 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저의 일진상에 그냥 회사 사직 기자인데 네. 이걸 갑자기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늦게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왜냐하면 또 오해를 하고 기자구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일신상의 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직독잡설의 구성은 더 다양해졌다. 그러게요. 직장인도 한 명 있고 좋죠, 뭐. 좋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재밌게 이번 주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책을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듯이 음식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다들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저는 육개장, 소고기 묵국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육개장 맞아. 소고기 묵국? 아니 왜냐면 이제 이 대본에 그 대본을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열심히 안 읽어서 딱 보자마자 이거 오디오 빨리 쉬어야겠는데 싶어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음식이 육개장 생각이 났는데 소고기 묵국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에 이게 뭐 아니 어제 노래방에서 너무 신나게 놀더라고. 무슨 3차처럼 놀더라고요. 무슨 회식이었어요? 회사 회식? 회식도 아니에요. 선배를 데리고 가서 아니, 저희 맞아요? 동기 이제 3명이서 그런 경지에 이르셨구나. 네, 선배 한 명, 경지 후배 한 아니에요. 명을 데려가서
거의 뭐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그 경상도의 소고기 묵국은 그 고추기름이랑 이런 게 들어가는 육개장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육개장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거의 똑같네요. 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맑은 게 아니고요. 저는 살면서 소고기 묵국이 항상 빨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맑다는 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충격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고기 묵국이 나올 때는 그냥 이게 소고기 묵국이 아니라 무슨 그냥 다른 종류의 소고기 묵국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잘하는 음식이 소고기 묵국이다. 그러면 빨간 소고기 묵국을 좋아한다? 둘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다 빨간 좋아하네. 육개장과 빨간 빨간 그쵸. 소고기 빨간 게 묵국이랑. 약간 그 칼칼한 게 좋더라고. 맛있죠. 맞아. 박성 기자 뭐 좋아하세요?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빵 맛있죠. 빵순이. 빵 좋죠. 빵 너무 좋죠. 매일매일 빵을 한 번씩은 먹는데요. 근데 진심이신.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상하게 아침에 밥이 잘 안 들어가고 빵이랑 커피가 들어가야지 좀 진짜요? 되더라고요. 방금 맞아. 소울푸드 소고기 묵국 소울푸드. 이런 거. 다른 왜 이렇게 아니 왔다 맨날 갔다 소울푸드 하시는지. 왜냐면 입맛은 똑같긴한데 이거 아침은 약간 뉴요커처럼 먹어야겠더라고. 이상하게. 뭘 왜 뉴욕을 저러시- 비웃지 마시고요. 뉴욕까지 나옵니까? 아침에 빵 먹으면 뻑뻑해. 속쓰려요. 맞아. 국을 괜히 먹어야 되는 게 아닌데. 김민재 기자는 어떤 음식? 저도 근데 원래 아침에 아이스라떼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니면 커피? 근데 요즘은 속이 쓰려서 잘 못 먹겠고 늙었나? 그런가 봐요. 벌써부터 속이 그러니까요. 쓰려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주 연령층이 한 40대 50대 저희 되시는 약간 네. 부모님 걱정하시는 세대가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사실. 약간 혀를 차시겠다. 아니면 그 평양냉면집 가면 제육이라고 불리는 삶은 돼지고기 있잖아요. 수육? 수육인데 수육, 거기 수육. 제육이라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 음. 약간 고기인데 먹을 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삶았으니까. 삶았으니까 비계도 맞아. 너무 맛있고 맞아요. 요즘은 그거랑 평냉 국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다 보면은 힐링되는 맛있죠. 것 같아요. 땅콩민 씨. 저는 그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하는 알리오 올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제가 생각한 건 알리오 올리오인데 제가 막 수년간 개발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 집에서 먹은 사람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진짜 이거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기름 하세요?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랑 방식은 똑같은데 뭐 이것저것 좀 다르게 했더니 그게 진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소울푸드?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제가 해주거든요. 궁금하네요. 평가가 진짜 좋아요. 네, 그거가 약간 저도 좋아해서 너무 살찌는 느낌이라 진짜 좀 자제해서 먹긴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구나. 알리오 올리오는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기름 막 때려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름 때려 넣죠. 기름 때려 넣고 음. 그 마늘 때려 넣고 근데 또 파스타 면도 뭐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이 찔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다 그 소울푸드가 되게 다양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리올리오, 그 다음에 평양냉면이랑 수육, 네. 그 다음에 빵. 빵. 빵은 무슨 빵을 좋아하는 거죠? 맞아요. 빵 너무 많은데. 빵이 너무 많긴 한데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공덕 근처에. 네. 거기에 이제 주말에 운동 끝나고 달려가서 꼭 먹는 빵이 있는데 바질 토마토 크림 바게트라는 게 있어요. 그 빵집에만 있는 건데 네. 그게 그 바게트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크림 치즈 같은 걸 엄청 두껍게 얹어요. 그리고서 토마토를 이렇게 넣고 맛있겠다. 바질 싹 바른 다음에 먹는 거죠.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빵집 이름이 뭐예요? 바네트. 바네트. 거기 알아요. 알아요? 거기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데 아니에요? 어, 그런가? 유명한 데구나. 유명해요. 여기 늦게 가면은 또 이 메뉴가 사라집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되게 구체적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네요. 좀 저런 거를 준비해놔야 되겠어. 그니까요. 누가 소울푸드에 보러 왔을 때 뭐 이렇게 소고기 묵국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좀 그건 너무 소개 먹고 무시합니까 지금? 아니 뭔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안에 컨텐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이, 잘 하시는 그런 음식인데 거는 다 와 있어요. 이거지. 누구는 뭐 어머니가 그걸 안 해주셨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진부하다는 거죠. 스토리가 지금 어머니가 잘 하시는 음식이 저희 어머니도 소고기 묵국 잘하시죠. 그래요. 근데 그 국류를 잘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일단 저희가 4명이니까 오디오가 꽉 찬다. 진행 능력을 보여줘야 돼. 진짜 진행 능력. 진행자의 그 빛내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려는 네. 단계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박세영 기자가 책 가져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본인들만의 힐링 푸드나 소울 푸드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식탁과 화해하기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먹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프닝부터 소울푸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식탁과 화해하기라는 이 책이 루비 탄도라는 영국 셰프가 쓴 책이에요. 제빵사이자 잡지사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분인데 되게 나이가 어리세요. 뭐 92년생이시라고. 92년생? 네네. 31살 아니에요? 한국 나이 31살? 네네네. 그러니까 여자분이고요. 엄청 젊으시다. 네. 와. 제빵 관련해서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뭐 진출 뭐 최종까지 우와. 간 적도 있다. 마스터 셰프 뭐 그런 하고 거.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그걸? 그게 한 2013년도래요. 20살 때쯤에 이미 와, 네네네. 대단하신 되게 분이네요. 젊고 그리고 이 책은 또 영국에서는 2018년에 나왔으니까 책도 네, 꽤 된- 일찍 쓰셨고 책도 뭐 여러 권 썼고 아 그래요? 뭐 가디언의 대단. 칼럼 같은 것도 아. 계속 오. 근데 요즘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빵왕 김탁구의 현실 버전이네, 그죠? 탁구는 칼럼니스트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칼럼니스트였어요. 아니 그 드라마가 뭐 예를 들어서 더 했으면 컬럼 썼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 받아줘야 되는데. 진짜 왜 이렇게 못 받아주시면? 아니 근데 네. 이거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셰프님들이 네. 요즘은 음식을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글을 잘하시거나 요즘은 맞아요. 방송 그쵸. 이런 거를 넷플릭스 이런 거 맞아요. 한번 하면 장난 아니신 네. 것 같아요. 그거를 느낀 게 그 저기 백종원 씨가 계속 막 넷플릭스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나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는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였는지 뭐 TV였는지 이런 데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넷플릭스에 그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드시는 그 뭐였지? 이름을 모르는데 되게 한 입만 아닌가? 한 입만 한 입만의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 그거. 맛있는 아, 아니 외국인이 아니 한 입 뭐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보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를 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백종원 씨가 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다른 푸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맞아요. 느낄 수 없는데 맞아요. 콘텐츠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냥 막 짭짭짭 먹는다 막 이런 거잖아요. VJ 특공대처럼. 맞아. 근데 백종원 씨는 진짜 모르는 게 없고 너무 신기해. 맞아요. 제가 뭐 한식- 하나 먹으면 맞아요. 설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그런데 또 이 책이 좀 혹평이 좀 있는 게 네. 그런 깊이가 좀 그래요? 없다는 혹평이 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두서가 없다, 깊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재미있긴 한데 되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셰프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빵을 전공을 했으면 네. 빵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작가가. 그렇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빵 레시피 설명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네. 네, 빵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되게 그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빵만 전문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아.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익히고. 그러니까 약간 프로페셔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쉬웠다. 그렇군요. 음식에 대한 책을 뭐 에세이? 이것도 에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네네 에세이라고. 사실 음식 책 읽을 일 별로 없잖아요. 요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이런 책을 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뭐 재밌었나요, 박 기자? 저는 이 작가가 또 빵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제빵사를 하겠죠. 그래서 좀 진심인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이게 바로 빵이야. 그 정도라고? 그런 느낌이 좀 그 있는데 정도야? 네. 이 마늘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네.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나고 마늘빵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갈 때 마늘과 허브의 짜릿한 향기가 코를 찌를 때 매끈한 빵의 표면이 입술에 닿을 때 그것은 위안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틀 포레스트야? 약간 김태리가 나레이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운동 끝나고 딱 빵집에 달려가서 먹을 때 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바질 토마토와 네네네. 아메리카노. 네, 그럼 하면서 땀을 닦을 때 이런 느낌. 어떻길래? 맛을 살려주시는 표현을.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이입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럼 빵에 대한 에세이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책이? 근데 빵에 대한 에세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오히려 하고 있는 얘기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되게 계속 알려줘요. 그러니까 화해한다는 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뭔가 몰랐던 거라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이제 오해를 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음식에 대한 뭔가 그 집착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말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접근이 뭐 즐겁게 먹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영양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에 맞아요.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좀 더 즐겁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계속 즐겁게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공감 가는 게 몸 관리들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 걱정 많이 하니까. 많이 그죠. 하죠. 저도 먹을 때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오래 했었고 맞아요. 그것도 옛날 해가지고 효과도 엄청 봤었고 피부가 좋아지더라고. 피부가 저희보단 피부가 좋아져요? 아니 그 남궁민 씨가 원래 약간 피부가 좀 안 좋.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한창 입사하고 몇 년은 좀 안 좋았어요 피부가. 맞아. 근데 저탄고지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피부가 너무 좋아지. 맞아요. 진짜 달라졌거든요. 왜죠? 지방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그게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밀가루를 안 먹으면 맞아요. 피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제가- 알지만 아니, 뭐 그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빵 많이 저보다 좋으신데 피부가. 근데 이건 타고난 거지. 어. 타고난 거. 근데 진짜 그게 근데 어떻게 그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식단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식단인데 그 식사 관리를 하면은 이게 음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 영양분 덩어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고 계산을 뭐 하다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걸 뭔가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맞는 그렇죠. 거 그런 게 맞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밤도 고를 때 칼로리가 맞아요. 안 보일 수가 없어서 맞아. 보면서 그냥 괜히 맨날 좀 칼로리 뒤에 보고 넘겨서 막 맞아 보면서 맞아. 탄수화물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어.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써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건강한 거 먹던 거 아니면 그냥 맘 놓고 폭식을 그냥 맛있는 거를 생각 없이 디플레저. 먹거나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는 채식 비율이 생각보다 지금은 많지 않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네. 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나라가 그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하다. 맞아요. 밥이 뭐야? 밥이 뭐야? 제가 진짜 이래서. 싫어하는 게 식당 가면은 효능 붙어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 메밀에 메밀 메밀 효능 버섯. 진짜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기보다는 그 너무 뭔가 그 음식을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약식일체 사상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맞아요. 뭐 약과 음식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 있대요. 아, 진짜 그 지방에 가게 되면 네, 네. 그런 거 항상 써 있죠. 맞아요. 어디 가면은. 뭔가 막 그 다 백숙집 좋아하잖아. 먹으러 오면 백숙의 효능은 오리의 효능 써놔 있잖아요. 오리의 효능.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거를 집착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효능에 네. 그래서 어릴 때 걔한테 막 효능충이라고 그래 놀렸거든요. 걔는 약간 걔가 좀 약간 애가 좀 그 애늙은이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번 들으면은 또 찝찝하잖아요. 괜히 그쵸, 뭐 안 좋은 이거는 그치. 아니면 상성이 안 좋거나. 근데 그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심한 중국이야 그래요? 뭐 그냥 당연히 한의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동아시아가 그게 되게 그쵸. 발달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밥도 어. 잘 먹어야 되는 게 있다. 맞아요. 강박이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약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의사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예를 있겠네. 들어서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프면 그냥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을 받으면 되잖아요. 토라지를 그렇게 맞아요. 어. 도라지 청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아예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죠. 배도 그것도 먹고. 음식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어릴 때 싶다고. 호두 먹으면 뇌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호두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있죠. 뇌랑 닮아서. 뇌랑 호두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뇌랑 닮았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음식을 음식으로 즐기는 법에 대해서 네, 그냥 네, 얘기를 네. 해주는 거네요. 네, 어, 맞아요.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고 음식을 즐기면서 뭐 인생에 맞아요. 대해서 배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생까지 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음식을
재밌게 먹고 그 자체로 좀 즐기자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표지도 보면은 되게 통통 튀는 표지. 그렇더라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서 보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빵명상이라는 게 나오던데. 맞아요. 저 빵명상 보면서 그래 또 명상이요? 이런 게 이거 있을 수 약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빵 러버들의 책이군요. 완전. 약간 제가 계속 그런 것만 뽑아와서 그래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여기서 요리 치료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빵 명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일단 요리 치료가 뭐냐면 심리 치료의 개념인데 우리가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막 음식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은 촉감놀이 하고 네. 하듯이 요리를 만들고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치유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용어가 원래 아이들이나 뭐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심리치료할 때 목적으로 하는 개념인데 이 책은 좀 더 넓은 범주로 봐서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요리 치료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요리 치료를 하고 있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빵 명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빵을 보면서 또 빵을 만들면서 명상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브레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빵과 메디테이션 합쳐서 본인이 만들어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 빵집 브랜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 빵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자 눈으로 보면 이게 곱게 안 보여. 이게 보다 보니 이거 업자의 시선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지금. 이거 원래 있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모르겠어요. 브레디테이션이 어디 있는 말이에요? 사전 찾아봐 안 나오지. 그래서 이게 베이킹하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냄새, 버터 냄새. 네, 빵 맞아. 만들면서 힐링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 배우 신세경 씨가 유튜브를 하시는데 거의 베이킹 맞아요. 유튜버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 보면은 이거 만들면서 쉬는 날에 엄청 힐링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거 보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민재 씨는 그 방송 보셨어요? 가끔 봐요. 뭐 스콘도 만들고 네. 막 되게 잘하시던데요. 네네. 구독자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빵 때문에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신세경이라서 그렇긴 아니고. 하죠. 그러니까 신세경 씨는 베이킹을 즐기고 이 구독자님들은 신세경 씨 때문에 보는 거긴 한데 그쵸. 근데 그게 결합되면 엄청 그게 힐링되는 게 왜냐면은 맞아요. 신세경 씨 엄청 나긋나긋한 성격이잖아요. 그분 방송이 약간 좀 뭐 아세요? 신세경? 아니 신세경 씨 아세요? 그 방송 봤어요? 무슨 방송? 아니 그 유튜브 안 했어요? 못 봤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 한번 보면 나긋나긋해요? 그 감성이 있어요. 그 조용한 아이 같아요. 아이 느낌이야. 그분이 말이 별로 안 많잖아요. 말이 거의 근데 없어요. 텐션도 떨어지고 근데 조용조용한 양반이 그 베이킹하는 맞아. 소리만 나씩. 맞아. ASMR 약간 그런 느낌인 거구나. 네. 근데 민주 씨는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빵 만들어 본 적은 없고 네. 빵 대신 약간 초콜릿 이런 거는 남자친구한테 만들어 주려고. 과거의 추억인가요? 추억이 있는데 서윗하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온도랑 약간 제빵이 비중이랑 온도랑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초콜릿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높은 온도로 하다가 그 초콜릿 같은 거랑 기름이 분리가 돼서 그걸 굳히니까 약간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가루로 이제 덮어가지고 다 초콜릿인 척하고 먹였죠. 근데 힐링은 아니었던 거죠. 힐링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네. 세훈 씨는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얘기한 게 얘기하면 막 되게 베이킹 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좀 더 한국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빵 명상이면 되게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으로 넘어가 보자면 그 드라마에서 막 이별하고 양푼에 막 비빔밥 하면서 막 물면서 먹고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빵 명상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또 있는데 빵 명상을 설명을 하면서 드는 예시가 본인의 예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결별을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연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분노를 풀 때 빵 반죽을 치대면서 분노를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빵 명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빵 명상이 신세경 씨 유튜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차분한 느낌뿐만 아니라 빵을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 풀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의 개념 다 포함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차릉놀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럴 것도 봐야겠네요. 같아요, 뭔가. 여기 요리를 좀 하는, 그러니까 자취를 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좀 하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죠. 아니 요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요리를 좀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하죠. 남궁민 씨가 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매번 자랑하고 다닌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이걸로 상도 탔다 요리로. 저희 대학교 요리 경진대회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예요. 네. 그 학교에 호텔 경영학과가 유명해가지고 그 전교 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몰랐어요.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를 이기고. 근데 뭐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 뭐 요리를 잘해봤자 얼마나 근데 잘하겠습니까? 식품 영양학과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리학과도 있어요. 조리학과 호텔 있어요. 호족과 뭐 호텔 조리학과가 있어요. 조리학과를 이겼어요? 네. 무슨 요리로 이기신 거예요? 그때 그 뭐지 오징어랑 돼지고기 이렇게 해가 완자 만들어가지고 크림 소스에 띄워주는 뿌려가지고 해주는 걸 했거든요. 오도니의 크림 샤워라는 그건데 오도니의 크림 오도니- 샤워. 크림 샤워. 한국말인가요? 아니면 오징어랑 돼지돈. 오도니의 크림 샤워라는 건데 한국말. 한국말입니다. 프랑스 말이라고 할까요? 약간 외국어 같아요. 네. 아무튼 근데 요리를 저는 좀 오래 했는데 네. 요리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항상 완제품만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까고 썰어가지고 제조 과정을 거쳐서 그걸 내가 먹고 설거지까지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요리를 안 하면 거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 뭔가 그 차분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내가 먹는 걸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경험을 거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 먹으니까. 그렇죠. 저는 가끔 하긴 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하는데요? 요리 뭐 어떤 하는지요? 거요? 그 하면은 그냥 제일 간단한 거 파스타 같은 걸 하는데 그거 거기에다가 또 뭐 썰어 넣고 막 이러는 맞아요. 과정 자체가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래서 힘들어.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요리 유튜버를 보면서 요리를 진짜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플레이팅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프렌치 그 요리에 그 이쁜 플레이팅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이쁘게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스를 숟가락으로 그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희열을 느껴서 해보면 재밌겠다 했는데 뭐 현실은 안 하긴 하지만 제가 진짜 기껏 해봐야 비프 부르기뇽 아시죠? 그걸 하세요? 그런 걸 그냥 해요? 와인 다 때려놓고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딱 그런 것밖에 못 해보고 제가 한번 뭐 무슨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스테이크를 너무 익혀가지고 너무 질긴 거예요. 소스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진짜 극혐. 응. 근데 샀으니까. 견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끼리 저희 전 회사 동기들끼리 모이면은 그 한 집에서 보통 모이는데 거기서 우리 그때 스테이크 해 먹었잖아요. 아 그죠. 근데 제가 그 고기 굽기에 그냥 나중에 집중을 했거든요. 요번에도 캠핑 가서 제가 고기를 다 굽고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파티할 일 그때 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워주면 사실 고기 굽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손에만 좀 익으면. 그냥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좀 있어야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막 맞아요. 저희 집 보면 수비드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쉬울 것 같은데 방법만 잘 알면은. 그쵸. 손에 익기까지가 좀 맞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손에 익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면서 힐링을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남궁 그럴 수도 씨는. 있겠네요. 저 사실 먹으면서 힐링은 잘 모르겠어요. 설거지 할 생각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요. 설거지 좋아하세요? 저는 술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 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한 다음에 하는 주사가 설거지. 너무 좋은 주사가 거예요? 설거지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맞아요. 좋은데? 너무 주사가 좋아. 설거지예요. 집에서 놀거나 밖에서 놀거나 할 맞아. 때 그거를 다 신 씻으면서 희열이 있어가지고. 진짜 주사가 집안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왜강 뭐였지? 그 혼혈한 줄리엔 강이 술 마시고 이제 거의 반 나체로 맞아요. 편의점 그 테이블 이렇게 치우고 다니는 게 주사였다면서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에 안 좋은 사례를 붙이네요. 굳이. 저를 줄리엔강 나츠. 아 괜히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요리를 하면서 힐링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힐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요리가 다 힐링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요리 좀. 전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했을 때 맛있게 먹는 적이 별로 없는데 못하는데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할 때 그 가뿐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요리할 때가 언제예요?
항상 어차피 결과물이 맛있진 않으니까 아. 내려놓은 그거를 거예요. 내려놓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게 써는 거 재밌고 냄새는 맛있게 나고 하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힐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우고 이런 거 안 귀찮아요? 보통 그게 엄청 귀찮은 건데. 귀찮아요. 그죠. 그럼 귀찮죠. 한참 뒤에 치우고. 해본 요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가 뭐였어요? 요리 중에서 마탕? 이게 약간 되게 쉬운 마탕이요? 고구마 마탕. 마탕 어려워요. 이게 온도 은근 조절 어려워요. 실패하면 맞아요. 탈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그게 네. 튀겨야 되고 그리고 설탕을 녹여야 되거든요. 녹이는 게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설탕이 이게 170도인가 아무튼 그게 넘어가면 이게 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딱 그 녹는 온도에서 계속 이걸 유지를 해가지고 네. 졸여야 되거든요. 졸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국에서. 적당히 딱딱하게가 안 되고 그게 맞아. 막 굳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설탕이 약간 사탕처럼 맞아, 이렇게 맞아. 타가지고 어릴 때 어머님들이 조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조림이 진짜 어려운 스포츠예요. 음식이거든요. 스포츠 하다 오셨어요. 조림이 네. 그래서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도 조림 도전하면 저거 왜 하지? 막 이래요. 그 도전자들끼리. 그래요? 네, 왜냐면 조림은 망칠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그 꾸준한 온도에서 그거를 계속 가열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물이 줄어들면서 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안 안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그 쪼림으로 유명한 마스터 셰프 네, 그분 그 바질 닭날개 구이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유명하신 분. 그런 유명하세요? 것도 다 모르겠구나. 그런데 이제 네. 닭 바질을 곁들인 이거 모르세요? 그 밈 모르세요, 두 분? 아니요 몰라요. 최강욱 최강록 최강록 셰프. 네, 그렇죠. 최강록 셰프. 근데 그분이 조림을 되게 맞아요, 잘해서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잘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제일 어려운 스포츠로 그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마치 그런 분인 거죠. 진짜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요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아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맞아,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왜냐면 그리고 시간이 길잖아요. 오버쿡 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딱 맞는 온도에 딱 꺼가지고 이걸 낼 수 있어요. 나 안 태우면서. 오늘 할 말이 많다고 하신 이유를 요리를- 알았어요. 안 그래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아주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요리 좀 할 줄 아세요? 했는데 아무도 할 줄 아는 몰라요. 사람이. 또 요리 할 얘기 말이 좀 없어요. 해야겠네. 근데 요리를 해서 힐링을 하는 것보다 요리를 먹음으로써 힐링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저자가 얘기를 한 게. 그렇죠. 그렇죠. 루비 이름 뭐라고? 루비 탄도요. 루비탄도. 네. 성함이 되게 독특하시긴 한데. 진짜 아무튼 특이하다. 탄도가 탄도. 성우구나. 탄도 미사일 할 때 그건가? 진짜 탄도 별로. 미사일이요? 알겠습니다. 빵이랑 미사일 너무 먼. 아무튼 근데 음식을 먹어서 힐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소울푸드가 육개장이라고는 했지만 그 아침마다 빵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침에 것까지.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 아침에 그 발제를 안 해도 되는 그 주말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그 제가 맨날 그 배민으로 시키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화과 바게트 치즈크림 어디예요? 샌드위치. 이름이 뭐였지? 배달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메를린이었나? 근데 저희 그 완전 그 마포역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배달했을 때 보통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비닐을 맞아요. 씌우잖아요. 근데 그걸 랩으로 씌우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구나. 이 기계보다는 그냥 랩이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빵을 시켜서 커피를 먹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그 유일해요? 뒤로 이제 지옥이 유일한- 펼쳐지는 거지. 발제. 왜 주말인데요? 왜? 맞아. 그 주말은 주말이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할 때도 제가 그 샌드위치 집은 평일에 너무 늦게 열어서 스콘을 맨날 시키는 카페가 있거든요. 빵을 좋아하시는 빵 좋아하세요? 근데 아침에 왜냐면 아침에 빵을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무조건 빵을 먹어야 돼서 호텔 스타일이네요. 뉴요커지. 뉴요커. 그러고서 이제 밤에는 육개장 밤엔 육개장 먹고. 그러니까 동서양의 조화인 거지 이게. 아.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남궁 씨는 계속 요리를 하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먹으면서 힐링하는 게 나는 너무 크구나. 그 빵 특히 그 빵을 생각하면 진짜 그 힘으로 하루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밥심 대신 빵심으로 커피 저도 힘으로. 냉동실에 항상 빵이 있습니다. 생지로. 생지 말고 그냥 온갖 것들
얼려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빵을 쿠키나 크로플 같은 거는 얼려놓고 에어프라이. F 돌리면 되거든요. F가 또 다시 살려주니까. 네네네. F가 뭔가 했네. 에어프라이어. 네, 그렇죠, 그렇죠. F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또 네. F라고. 에어프라이어라고 해요? 이 살림씬에서는 보통 F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F가 없어가지고 혼란나. 아, F가 없어요? F 없어요. 빵 아예 좋아하는 빵을 사람은 좋아하는 잘 거 맞아요? 빵은 배민으로 시키면 됩니다. 돈이 많으시군요. 그러게요. 생지 사다가 F에 돌려 먹으면 진짜 빵 돼요 그냥.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네. 그냥 오. 쿠팡에서 생지 사서 마켓컬리에도 있고요. 그거 그냥 오. F에 돌리면은 빵 돼요. 약간 페스츄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빵이 그냥 빵이 그냥 마치 빵이 돼요. 이렇게 뿅 돼요. 너무 신기하게. 굽기 전 상태로. 근데 빵집도 그거 써요. 빵집도 F를 써요? 빵집이? 아니 파리바게트 같은 그런데도 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생지가 와요. 아. 그거 F에 굽진 않지만 그 오븐에 구우면 음.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렇구나. 생지랑 F를. 아무튼 제 유일한 낙이 빵이라는 거에서 F까지 갔네요. 유일한 낙? 근데 저번에 우리 행복이원 할 때 불행하다고 했고. 그러니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면 불행한 거예요. 하루에 그게 싫어하는 불행한 거지. 아, 불행한 거예요? 퇴근하고도 먹으면 안 돼요? 퇴근하고는 그 맛이 안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그 빵과 커피를 먹어야지 그게 행복이 극대화돼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커피는 어떻게 드세요? 커피 시켜 먹죠. 안 그러면은 그 여름에는 그거를 사요. 그 콜드브류를 원액을. 맞아, 네, 원액을 사가지고 얼음은 그냥 얼리면 되니까 아. 물이랑 같이 해먹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찐 행복이다. 먹을 때 이거는 진짜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이다. 전 진짜 웃긴 게 전 먹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안 그래요? 좋아해요. 먹는 거 막 그렇게 그래요? 막 뭐 먹고 싶어서 막 좋게 이런 건 없어요. 먹는 즐거움이 진짜 큰 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아까 말한 게 막 그 키토하 그 저탄고지 하고 막 그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진짜 음식이랑 좀 어색한 사이가 된 게 아닌가. 어사가 되셨고. 네. 물론 막 치킨 이거 먹어요. 제가 그렇다고 슴슴한 거 먹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뭐 그거 먹어 뭐 그런 거지 막 뭐가 너무 맛있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케이스들이. 근데 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먹는 건 근데 저도 약간 출근하기 전에 기분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내일의 소확행을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거든요. 그럼 내일은 이거를 난 해서 소확행을 채우겠다. 근데 거기에 자주 들어가는 게 칼퇴. 근데 칼퇴는 항상 안 지켜지고. 안 되지. 그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퇴근길에 버블티 사가지고 요즘 버블티.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그거 먹으면서 와야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공차 이런 데서 공차 아니면 이제 흑당 들어간 거, 탄 거, 아. 그런 거. 저도 그게 은근 그거 먹으면서 바람 쐬면서 걸을 때 그때 좀 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먹고 뭐 좋아한다 그랬죠? 아침에 방금? 응? 아침은 뭐라고 그랬죠? 아침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안 먹어요? 퇴근길에. 칼퇴랑 칼퇴. 버블티. 집중합시다. 지금 자기 잠깐 어디 놓고 얘기라서. 오셨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저는 지금 이직한 회사가 네. 아침에 샌드위치가 회사에서 샌드위치를 줘요? 근데 돈을 조금 내야 돼요. 얼마예요? 2,000원? 잘 버는 회사가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영업이익 진짜. 엄청 저 기사 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엄청 크더만. 그래서 2,000원에 아침에 샌드위치 아니면 그냥 밥이 있는데 그거를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와. 그래가지고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처럼. 그런 날은 그거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기사를 보죠. 그러면 그나마 좀 맛있고 행복해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민지 기자, 그러니까 아침이 되게 행복이에요. 그래요? 예, 아침이 행복인 게 제가 되게 서러울 때 저도 가끔씩 회사에 내근을 하러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1층 카페, 저희 그룹사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스탬커피라고. 그러니까 어디 막 엄청 유명하진 않으니까 막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그래서인지 빵 종류가 별로 없어요. 카페가. 뭐 예를 들어서 스벅 가면 뭐 스콘도 있고 머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느 순간부터 디저트류만 줘가지고 아침에 스콘을 먹어야 되는데 스콘이 없어서 그날 너무 불행한 거야. 아, 그쵸. 케이크 그런 거 이런 진짜 것만. 중요해요. 딱 들어간 카페가 빵이 맛이 없어? 그러면 기분 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보다 빵이 더 약간 엄청 소소한 거에 그거 아시. 저도 옛날에 루틴이 오후 3시에 마카롱 먹는 게 있었거든요. 루틴이 3시 알람 맞춰놓고 왜냐면은 딱 그때가 그 아침은 어떻게 버티잖아요. 점심 때까지는. 그죠.
당 근데 떨어지기 딱 점심에 좋은. 이제 커피를 먹어서 그 카페인으로 좀 달리다가 음. 그때 좀 텐션이 쳐져요. 근데 그때가 보통 제일 집중해서 뭘 써야 될 때라고요. 왜냐면 5시 마감이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럼 2시간 전부터 이거 진짜 큰일 났다면 쓸 때잖아요. 그때 진짜 큰일 났다. 그거 진짜 알죠. 딱 진짜 큰일 났다. 딱 1층 제가 일했던 전전 회사 1층에는 그 아티제 카페가 있었거든요. 지금 블루보틀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맨날 마카롱을 하나를 사서 먹고 글을 딱 2시간 써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전 그런 거 없앴어요. 전 그런 거 생기면 다 없애거든요. 그런 습관이 생기면. 그래요? 네. 왜요? 뭔가 그게 중독되는 거라고 느낀 거죠. 아. 그래서 그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카롱 먹는 게 한번 낙인 적이 한 대 있었던 것 저 같아요. 마카롱도 저도 가끔씩 사놓고 냉동실에 아, 냉동실 되게 냉동실 푸짐할 푸짐하겠다. 것 같아요. 약간 나디아 연대기 꼭 옷장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지금 제 냉동실 안에는 쿠키도 있고 휘낭시에도 있고 크로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식당이 참기 기분 좋을 힘든데. 것 같아요. 냉동실에 그러면. 주말에 먹을 수 있게. 약간 그런 거 근데 당이잖아요. 다 보면 버블티 뭐 그러네요. 마카롱 그렇네요. 빵도 당 덩어리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 결국 당에 그걸 빠져 있다. 그죠.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음식으로 힐링하는 책이었는데 당에 빠져 있다고 마무리를 한 순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추 돼가지고 여기에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책 내용은 그러게 먹는 얘기만 했네요. 근데 이것도 다 어쨌든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면서 힐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삶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음식을 얘기를 하면서 힐링하는 거. 그렇죠. 이 작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걸 드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은 책으로 이 4명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